자, 오늘은 무주해반증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무주해반증이 생겨서 이제 병원에 오는 경우가 이제 변형과 함께 무주해반증에 이렇게 이제 튀어나온 부위라든가 엄지 주변이 이제 아파지면서 병원에 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요 무주해반증 치료를 처음 시작되는 경우에 이제 무조건 다 수술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보통 처음에 이제 변형이 크지 않고 이게 생기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이제 생긴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신발을 잘 신어요. 신발과의 마찰이 생기기 때문에 이제 신발이 볼이 좀 넓고 부드러운 신발 이런 걸 신고, 그렇고 나서 또 추가적으로 한다면 여기 그림처럼 이렇게 보이는 이런 보조기라든가 아니면 뭐 발가락에 이런 거를 끼운다든가 이렇게 하기도 하죠. 그리고 또 막상 아픈 부위를 우리가 이제 냉찜질을 해주고, 또 조금 활동하는 걸 줄이고, 또 소염제 약을 먹고, 그러면 이런 증상들이 이제 완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좀 덜 아파지는데, 문제인 경우는 이런 경우 무주해반증에서 실질적으로 그런 통증이 발생했을 때 이러한 그 증상 완화가 되게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할 때는 좋아지고 좀 덜 걷지만 다시 활동하고 일반적으로 신을 때 또 아파지고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보통 이제 심하지 않거나 초기에 보존적 치료를 할 수 있으나 자꾸 반복되는 경향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되게 무주해반증은 원칙적으로는 수술하는 질환이다라고 하죠. 수술을 한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처음에 그 무주해반증을 수술해야 되는 것을 보면, 일반적으로 무주해반증이 생긴 이래 발의 모양을 보면 발을 보통 활동하면서 이런 형태로 힘줄들이 당겨요. 이러면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일단 변형이 일단 생기게 되면 이것이 이렇게 기울어지면서 요 당기는 힘줄들이 다 안쪽으로 작용을 해요. 이렇게 안쪽으로 작용하다 보니까 요 발이 점점 더 돌아가죠. 또 돌아가고 여기가 더 튀어나오게 되니까 더 아파지고, 그러니까 한 번 아파진 것은 계속 아프기 쉽고, 그 다음에 반복적으로 점점 진행하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양쪽, 요거는 이제 정상적인 사람이고 요거는 무주해반증의 가장 큰 특징을 보면, 물론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것, 여기가 이제 되게 많이 아픈 거고, 또 하나는 엄지발에 이렇게 기울어져 있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요거 사이와 요거 사이 간격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주해반증은 가장 중요한 건 요 뼈가 원래 요렇게 있었던 뼈가 요렇게 기울어지는 거죠. 요렇게 기울어지는 거기 때문에 요게 제일 중요해요. 요게 기울어지는 거기 때문에 요 뼈가 요렇게 돌아서 교정을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보면 그림처럼 이렇게 벌어져 있는, 무주해반증 때는 이렇게 벌어지는 거를 줄여주는 것. 근데 이걸 줄여주기 위해서는 그냥 민다고 되지 않고 뼈를 일정 부분 잘라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절골술이라고 표현하죠. 절골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절골술을 해서 보통 이제 수술을 하게 되죠. 그러면 요 무주해반증은 이제 왜 수술해야 되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현관에 보면 이제 뼈를 건들지 않고 수술을 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거는 좀 과장돼 있죠. 뼈를 건들지 않고 수술하는 경우 수술 자체가 이제 불가능하게 된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그림처럼 절골을 해서 요 간격을 줄이는 과정이 무주해반증 가장 기본적인 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제 시작된 지 얼마 안 되고 변형이 크지 않은 경우는 신발을 잘 신고 또 이제 보조기를 좀 차고 뭐 이럴 수도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무주해반증은 수술하는 질환이 원칙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고, 다음에는 그러면 수술을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